호빵 전기쟁이. 발전기 배터리 용량 230kW와 배터리 용량 200R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배터리 폭발로 배터리를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또 배터리가 폭발해서 교체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비상발전기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치는 피해는 없었는데요. 3년마다 폭발하는 바람에 발전기 시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 배터리 용량은 120R로 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기, 측정 방법 및 폭발 재발 방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발전기 시동 시 배터리 폭발의 원인은 부족 충전 또는 과충전으로 인한 증류수 부족으로 인한 급한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접속 불량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정유기 배터리 폭발 원인 역시 과충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충전의 경우 발전기의 배터리를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해서 127V 이상이 되면 과충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류계의 바늘이 1A 미만인지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전류값이 클 경우 과충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례 전압은 2.18V에서 2.34V, 시비는 26.16에서 28.1V 정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터리의 증류수의 증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류수가 증발하여 급한이 드러난 경우 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배터리 유지 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해액 예기를 점검합니다. 2. 단자가 부식되었는지 또는 단자가 잘 조였는지 확인합니다. 3. 부식 제거를 제거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케이스 외부를 깨끗이 정비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4. 비중 또는 충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5. 충전기와 충전율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6. 균등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몇 달 전 지하 5층 배수 펌프가 오래돼서 7.5마력 펌프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서 펌프 2대가 모두 고장이 나서 A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한 모터가 며칠 만에 다시 고장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수리를 하였습니다. 펌프 업체에서 전류를 측정해 보더니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압은 380V 정상으로 나옵니다. 전류는 R상이 12A, S상은 12A, 그리고 T상은 7A 측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압만 일정하면 되고 전류는 부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도전동기의 전류 불평형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품질로 인한 불평형입니다. 이 경우 원인은 전압 차이나 고조파로 인한 것인데, 고조파의 경우 역상 고조파인 무고조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원 품질 이상으로 인한 전류 차이는 다른 모터에도 나타나야 하므로 FMS 계측기로 모터의 전류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전동기 내부 부품에서 나타나는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주로 수리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전동기 회사에 의뢰하여 AS 받으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부하 운전 후 측정 전류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설계상의 3.3kV, 250kW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과 440V, 250kW 전동기를 사용 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저압 전동기가 아닌 고압 전동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큰 출력의 전동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kW 정도까지는 저압 전동기가 생산되나 그 이상부터는 고압 전동기만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압으로 전동기 출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압 전동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고압 전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선로 손실 저감 및 역률 개선용 콘덴서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고압 선로에 사용하므로 절연계급 상승에 따른 전동기 구입 비용 증대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압 전동기 장점은 선로 손실을 저감시키고 역률 개선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저압 전동기 장점은 전동기 구입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압 전동기 대비 동일 용량의 경우 역률 및 효율이 약간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유기 전격 전압이 궁금합니다. 배터리 교체는 1년 정도 되었는데 계단 전압은 정상입니다. 13.2V 정도. 그런데 DC 전압이 118V에서 123V까지 종종 유동적입니다. 무보수 밀폐용도 균등 충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유기 패널 내부에는 12V 배터리 9개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2V 배터리 54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정유기반 전압 설정은 부동 충전일 경우 셀당 볼트 2.18V이므로 2.18 곱하기 6 곱하기 9는 117.72V, 대략 118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균등 충전일 경우는 셀당 2.35V이므로 2.35 곱하기 6 곱하기 9는 126.9V로 대략 127V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최적의 조건 하에 제조업체가 말한 것이므로 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명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칭 수명은 자기 용량의 80%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최적 관리 시 보수형은 7년, 무보수형은 약 10에서 15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배터리는 균등 충전으로 충전하며 급방전 진동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4에서 5년 사용합니다. 정유 기반의 부동과 균등 절체는 부하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에 1회 정도 균등 절환이 바람직합니다. 균등 절환 시 충전 시간은 배터리 용량과 비례하며 배터리 용량 변경 시 균등 충전 시간이 변경됩니다. 전류계의 전류가 0A일 때만 충전입니다. 정유기 제조사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균등 충전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밀폐용의 경우 과충전 시 내부 가스 압력 상승으로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뢰하신 전압이 계기의 전압이라면 계기에 표시되는 전압은 부정화학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이 145kW인데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비상발전기로 공급해야 하는 설비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빌딩의 수전 용량은 850kVA이고 변압기가 3대가 있습니다. 전열 설비와 전등 설비에 사용하는 변압기 350kVA와 동력 설비에 사용하는 변압기 150kVA 그리고 냉동기에 사용하는 350kVA 용량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에 사용되는 설비는 전열 설비와 전등 설비 그리고 소화동력 설비, 승강기 2대, 급기, 배기 배수, 배연급기, 배연배기, 정화조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전 작업을 할 경우 전열 설비와 전등 설비만 제외하고 모두 차단기를 내립니다. 어느 정도 비상발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법규에 의해 필수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부하 설비인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조명 등 유도 등 배연 설비, 방화 셔터, 비상용 승강기 등에는 반드시 발전기를 통해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용가에서 정전이 될 경우 필수적으로 전원 공급을 받아 야 하는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기 용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인버터에 일반 모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버터는 최대 주파수가 60Hz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로 동작을 시켜도 모터 회전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인버터 주파수를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터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주파수가 크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모터에는 60Hz라는 명패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파수보다 높게 해서 작동을 하면 모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삼상 380V를 사용하는 모터는 11kW, 기타 용량을 합치면 총 14kW가 됩니다. 이때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제작업체에서는 49.5A가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터의 정격인 60Hz보다 상위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모터 내부 소손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정격 주파수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동기의 정격 전류는 전동기 출력 kW√3 역률 효율로 계산하시고 역률 및 효율은 정해진 값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작업체 측에서 이 값을 얼마로 적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15마력 이상의 모터는 직입 기동이 아니라 Y델타 방식으로 모터의 기동 전류를 맞추어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버터로 30마력을 기동할 때 이때도 인버터의 1차 측 혹은 2차 측에 별도의 Y델타 방식으로 마그네트를 꾸며서 기동하게 회로를 제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30마력 모터를 인버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모터만 소손이 되었습니다. 고장 원인이 궁금합니다. 인버터 기동 방식인 VVVF 제어는 전압 및 주파수 변환으로 전동기를 가속하여 기동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Y델타 기동 방식과 같은 마그네트 회로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버터 문제없이 모터가 소손되었다면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하시고 모터 자체의 결함 여부 및 인버터 과전류 제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달 전에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 축전지를 교체했는데요. 비상발전기에 설치되어 있는 축전기가 과충전되었다고 나타납니다. 발전기 자동 충전기에 PCB 기판의 이상 발생으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발전기 자동 충전기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발전기 자동 충전기가 하는 역할은 발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원은 발전기를 시동할 때 사용하거나 발전기 조접 판넬의 조접 전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충전기가 없다면 배터리는 쉽게 방전됩니다. 충전 장치의 이상으로 인하여 과충전이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충전기를 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등이나 보조계전기 등과 같이 상시부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전기를 꺼 놓으시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비상시에 발전기가 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방 전기